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도 여기 3,000원대 라인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3,000원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지난 3월 달에도 마찬가지죠. 이 3,000원대가 마지막 지지 라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 라인대는 무조건 지켜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마찬가지로 2,500원도 이탈하면서 시장을 엄청나게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다시 지난 3월달 마지막 종착지였던 3,000원대 라인을 어떻게 하면 안착시키느냐 못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3,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이러한 움직임에서 가장 아프게 시장을 움직였던 건 뭡니까? 바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는 거죠. 자, 미국의 관세 정책은 대외적인 이벤트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XRP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변동이 없다. 그럼 우리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물론 이 관세라는 것은 전체 시장을 압박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순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역행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도 맞아요. 또한 이렇게나 거래대금이 확실히 줄어든 모습, 이거는 니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다 정말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줄었죠. 이거는 시장에 더 이상 매도할 물량 또한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래대금이 확실히 줄어든 상태에서 상승력은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없다 라는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XRP 리플 코인 네트워크의 활동이 44%나 급감했다. 말 그대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줄었다 라고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1달러대의 추락 신호인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000원대 라인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3,000원을 깼다가 올렸다가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재 시장 어떻습니까? 2달러대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리플 코인을 지금 팔면 후회한다. 전문가가 밝힌 7가지의 홀딩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 홀딩 이유의 대부분은 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자, 우리가 모멘텀을 이렇게나 집중적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시장에 확실한 수익권을 가져가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수익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안정적인 수익권을 더욱더 극대화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이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 없이 투자한다. 그러니까 차트만 이뻐서 투자한다. 이것도 안 되죠.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까지도 한꺼번에 우리는 같이 확인하면서 투자하는 거. 그래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물론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이 사회적인 모든 부분까지도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을 가져오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역행할 수 있는 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시간은 걸릴 수가 있지만 수익권 또한 극대화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니플코인 지금은 확실하게 2달러대 거래대금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러대를 지켜내고 있다. 다음 움직임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거. 자, 간단하게 이 모멘텀은 뭐라고 합니까?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하죠. 자, 이 재료가 뭐가 있을까? 다들 아시겠지만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뭡니까? 바로 첫 번째로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달러가 그대로 들어온다.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 그만큼 자금력이 다시 동원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꼭 같이 가져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전체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하는 와중에도 안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전시키면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우린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시장의 상장이 있고요.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우리는 확인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멘텀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은 엄청나게 힘들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우선 우리가 리플 코인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지난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이 언제였습니까? 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난 정부의 SEC 위원장이 리플 너희는 해당되는 증권이니까 증권성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압박했죠.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여기 1달러,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방 압박 받고 다시 3000원대 라인을 지키고 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물론 고점 대비 40% 이상 마이너스가 된 부분도 맞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왔죠?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끌어올렸다면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관점 자체가 관세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무료로 받아보시면 너무나 좋겠죠. 지금 영상도 핸드폰으로 보시든 해당되는 컴퓨터로 보시든 다 무료입니다.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 함께 받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주식시장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상하한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더욱더 큰 상승력을 한 번에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그 부분을 먼저 모멘텀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XRP, 리플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발전 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곧 달러의 움직임과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은 확실한 유동성 자금, 말 그대로 돈이라는 겁니다. 돈이 얼만큼 유입되고 얼만큼 사용되고 그 부분에 따라서 그대의 시장 규모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또 하나, 이게 오늘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1분기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대금이 처음으로 비자를 추월했다. 이게 4월 19일에 나왔네요. 자, 1분기에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처음으로 비자를 추월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거래 대금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대금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갖고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 대금이 늘어났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가상자산, 확실하게 글로벌 금융시장에 맞춰서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움직임과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모멘텀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말씀드렸던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가 더욱더 발전해야지 그들의 글로벌 1위 국가인 것도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나 굳건하게 있는데 브릭스라는 은함이 나타나면서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심기가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무조건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미국 트럼프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엄청나게 심하게 시장을 때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 부분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지만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고래들 또한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 3월 6일 날짜에는 고래들이 72시간 동안 9천만 개의 리플을 매수했고 3월 20일에는 리플의 고래는 두 달 만에 6.5%의 보유량을 늘렸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자, 제가 이 지난 뉴스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 2달 만에 6.5% 늘어났다는 건 1월 20일부터 2월 20일 그리고 3월 20일까지 그들의 보유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3월 20일, 3월 6일 이 두 날짜의 단가와 오늘 날짜의 단가, 4월 21일 오늘 날짜 단가가 다릅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아니죠. 떨어졌으면 더 떨어졌지. 이게 지금 단가가 더 올라갔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들어왔던 고래들 또한 어때요? 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했던 단가에서 더 떨어졌다. 고래가 이걸 원할까요? 원치 않죠. 우리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돈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래처럼 매매 대응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고래들한테 항상 많이 떨어지면 개인들이 매도하고 그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다시 고래가 매수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가져가면서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이러한 부분들을 관점을 만드는 게 바로 고래들의 비중 추가입니다.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한다는 건 어떠한 의미입니까? 매집한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이거는 비트코인 ETF, 현물 ETF 나오기 전에 나왔던 속보 내용이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XRP의 고래 또한 똑같이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의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라는 세력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뭐예요? 자, ETF라는 게 뭐였습니까? 펀드죠. 펀드라는 건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이벤트를 가져오고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건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왜? 펀드라는 건 개인들 자금만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ETF 펀드예요.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무조건 비트코인을 최저가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매집하는 게 순서라고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래들 입장에서 최저가를 만들고 매집하는 과정이 먼저 나라고 한다면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어떻게 할까요? 최저가를 만들어야 되고 이때 매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집과 매수의 차이는 확실히 아시죠?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라는 겁니다. 근데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 라인을 만드는 게 매집이라는 거. 어떠세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니플코인 모멘텀이 그렇게나 많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이유 다시 이렇게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500원, 3,000원대 라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나 왔다 갔다 만드는 이유 이러한 부분들이 고래들은 추가적인 매집 구간을 가져가겠죠. 근데 매집은 다들 아시겠지만 거래대금이 확 들어오면서 확 삽니까? 그렇지가 않죠. 비중을 확실히 낮추어서 조금씩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에요. 어때요? 지금 흐름과 똑같죠? 자, 이전에 상승력을 보였을 때 보시면 어때요?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끄집어 올립니다. 그 전까지는요. 거래대금이 엄청 안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고래들이 비중을 조금씩 추가하고 있는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비중을 왜 관리를 해야 되냐?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확 올라간다? 확 내려간다? 그런 코인 아니에요. XRP 니플은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지지받고 있는 부분에서 고래들 또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관점을 가져간다면 매집을 해야 될 것이고 매집한다는 것은 올리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는 게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4월 21일 업비트 기준으로 장이 바뀌니까 또 어떻습니까? 다시 또 3,000원 위로 올려놓죠. 정말 지긋지긋하실 겁니다. 근데 이 지긋지긋함 우리는 이겨내야 되겠죠. 지난번 1,000원대 라인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니플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니플을 사면서 기회비용 날리면 안 된다.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어때요? 지금은 그의 3배가 올라간 단가입니다. 물론 기간도 오래 걸렸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소요된 만큼 그만큼 수익권이 크다면 우린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 받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영상도 지금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받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